예, 오늘의 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천대엽도 이재명의 곡에 쳐들었다. 자, 김명수 추천으로 임명을 했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그래서 뭐 좌파 대법관 이런 말도 들었는데, 지금은 워낙 민주당이 사법부 자체를 이제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일어나니까 이 법원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대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뭐 국회에 나가지 않으니까, 국회에 대신 나가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전체 그 사법부의 이 분위기를 대신 이제 전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조목조목 그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이 사법부 말살 시도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법원에 대한 압박 엄청나죠. 민주당에서 하는 것들.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만났다. 그래서 축출하려고 하고 있고, 또 탄핵하겠다. 계속 이제 위협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법관을 대폭 정원을 해서 정권이 이 대법원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법원 행정처도 폐지해버리겠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인사하고 예산 편성 권한을 박탈해버리겠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의 변호사, 이재명이 법제처장으로 앉힌 조원철은 무슨 뭐 이재명의 재판 중인 5개 그 재판이 전부 다 무죄다.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잠시 중단된 거지. 그거를 행정부 법제처장이 다 그 무죄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일종의 그 재판을 하고는 법원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죠. 자, 그런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고등법원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의 재판 속행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재판 중지법 이런 것을 계속 꺼내면서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를 한 번에 이제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는데, 반면에 법원에서는 지금 그만큼 또 부글부글하는 이 상황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입장문을 지금 국회에 계속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 왜곡죄나 아니면 대법관 정원 이런 데 대해서 입장문을 제출을 해서 그것이 어제 좀 일종의 화제가 됐었죠. 그 용어도 굉장히 강한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뭐 정권에 의한 권력의 사법부 장악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을 하고 대법원에서 반박을 하는 그런 이 자료들을 냈는데, 오늘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 대법원의 입장, 그러니까 법원의 이 입장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그 전과는 이 사법부가 상당히 이 반응이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어제 오늘 계속 느끼게 하는 거죠. 어제는 어떤 입장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고, 오늘은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나서서 뭐 말씀드렸지만은 천대엽 행정처장은 원래 이 좌파 대법관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인물인데, 워낙 이 사법부 전체가 가라앉을 이런 분위기가 되고, 본인이 법원 행정처를 이끌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도 지금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다면은 천대엽 처장까지 이렇게 나서면은 이 판사들이 뭔가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좀 무르익고 있다, 조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단이란 것은 이재명의 재판 재개하는 거죠. 일단 천대엽 처장은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법원 행정처를 없애버린다. 여기에 아마 가장 민감하죠. 법원 행정처를 자기가 처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 법원 행정처에서 중요한 일들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업소를 합니다. 업소를 합니다. 국회를 도와서 국민들에게 좋은 입법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거의 뭐 호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접근을 합니다. 법원 행정처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이게 민주당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빼기죠. 인사하고 예산 편성권을 박탈을 하기 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업소를 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여기는 이제 법원을 못 믿겠다. 지금 그 조희대 법원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위헌 소지가 많은데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기자회견하면서 국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러면서 입법부가 이 사법부에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 그래서 입법부가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여기에 대해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떤 명목이든 지금 곧 종결을 앞둔 재판이기 때문에 특정 재판부 배제를 전제로 한다면 사법을 정치하다. 사법을 정치하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곧 종결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12월까지 전부 다 심리를 종결을 한다고 직영 부장판사가 이야기했죠. 오늘 직영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석 재판을 했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정에 나왔는데 상당히 더 이렇게 수척해진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박종건 특전사령관이 오늘 정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종건 전 사령관이 그때 무슨 뭐 계속 말이 오락가락했죠. 무슨 뭐 안에 있는 의원들을 걸어내라고 했다가 뭐 의원이 아니고 인원이라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락가락해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박종건이 오늘 정인으로 나왔기 때문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박종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대폭정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늘리면은 사실상 사실심 1심 2심에 있는 고경력 우수 법관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 재판 역량이 악화해서 3심이 사실심이 돼버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정말 판사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대법관을 그렇게 많이 동원을 하면은 그 밑에 재판 연구관들이 막 가야 되죠. 재판 연구관들은 이 고경력자, 그러니까 부장판사급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안대로 한 100명 정도가 재판 연구관으로 추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1심, 2심의 재판 역량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피해는 재판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한 명을 어떻게 구출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이런 행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정면으로 좀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한 것을 다른 법으로 또 심판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판사하고 검사를 겨냥을 한 겁니다. 이 법을 잘못 적용하면은 판사든 검사든 다 처벌할 거야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심판을 한 것을 다른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면은 심판을 하게 되고 재심판을 하게 되고 재심판을 하게 되고 무한적으로 확대돼서 끝없는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대혼란이 일어난다. 이걸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이야기들. 현실적으로 그게 엄청난 혼란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재명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이 혼돈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전대법원 행정처장이 일종의 절교를 하는 식으로 오늘 다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에게도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국민의힘에서 또 적극적으로 알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판 소원 문제, 헌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대법원 판결까지 들여다보는 재판 소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사심제가 되고 어떠한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골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표현까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분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때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11.3 그 관련 사람들이 대거 그 영장이 기각되고 한독수, 박성재 이렇게 기각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그 안을 내놨죠. 거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론을 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법원의 움직임이 그전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법원이 이제 기류가 그것은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의 재판 공론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 법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재판 이 재개는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죠. 하나는 이 공론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이 이 자각을 해서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결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죠. 민심.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재판 속행 여론이 높아지는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 재개가 그냥 구호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또 드립니다.